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글을 썼고 책을 여러 권 낸 문유석 판사유감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유석은 한 20년 넘게 사법부 판사로 쭉 근무를 해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거기까지 지내고 최근에 이제 그 법복을 벗고 작가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책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도 좀 아실 만한 책들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도서, 판사유감 이런 책들을 냈고요. 미스 하무라비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문유석은 어릴 때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섬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다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 어떤 고등학생이 물었답니다. 왜 판사가 되셨어요? 그러자 문유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저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었다 라고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하기도 했답니다. 문유석은 스스로 이렇게 평합니다. 판사가 된 후에 비로소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유석이 낸 책을 쭉 읽어보면 대단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흠씬 묻어납니다. 아주 딱딱한 법복과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부터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법원의 내부통신망이나 법원 내 사법격인 법원 회복 등지에 올렸던 글을 출판인이 보고 책으로 내자라고 해가지고 엮게 된 책이 판사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 문유석의 생각,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떤 형태의 법, 어떤 형태의 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주는 것인가, 그거를 양형이라고 하는데 법관에게는 늘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가 엄벌주의고요. 또 하나가 필벌주의라고 합니다. 이 엄벌주의 입장은 중한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벌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으면 엄하게 그 책임과 벌을 물어서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가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제 엄벌주의라고 합니다.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8조 군법 등의 옛 법률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벌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이제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형벌은 대체로 이 엄벌주의의 입각에서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엄하게 물어도 유사한 범죄가 줄어든다, 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엄벌주의로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변한다면 이 엄벌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았을 텐데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형벌 수준보다 조금 더 엄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정도랍니다. 대체로 이 엄벌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엄벌주의를 택하면은 엄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수감하려면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들의 노동력이 생산적으로 투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징역을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징역과 실제 수감자가 형을 복역하는 기간이나 그 후에 사회생활에서 받는 고통이나 불이익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구속당해서 남들이 지켜보는 회창살에 수감된 사람은 그 기간이 몇 시간만 되어도 엄청난 공포와 좌절감, 자기 모멸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예외적인 사람들이 몇몇 부류가 있긴 합니다. 정치범이나 양심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은 받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자기 모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극복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보신 적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구치소도 가보고 교도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은요, 3평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방에 10명 이상, 많으면은 한 10대명까지도 이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자리가 비좁고요. 밤에 잘 때는 이렇게 등을 바닥에 눕히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새우잠을 자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겨울이라면 좀 덜한데 여름이면은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살과 부딪힌다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끔찍한 이중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 고문인 그런 셈이지요. 이것이 이제 엄벌주의의 실태다, 문유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벌주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인 것은 필벌주의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인식이 공유가 되면 충동적인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의 범죄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벌주의가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벽히 충족되지는 않는 욕구 아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나 투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엄벌주의나 필벌주의는 모두 형사 정책적인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 역시 인간사회의 다른 모든 위험과 마찬가지로 절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유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유석은 범죄를 절멸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위험을 낳기에 적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범죄를 관리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다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범죄율을 낮춰 가도록 하는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벌의 수준도 사회의 안전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면 족하지 도덕적 원칙에 따라서 형벌 수준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손목을 자르거나 강간을 했다고 돌로 쳐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범죄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법률이 지켜야 되는 도덕, 이런 것과 궤를 좀 달리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편가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유석은 편가르기는 본질과 직결되지 않는 이름 붙이기에 불과하고 진짜 대립하는 것은 지성과 반지성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지성적인 태도다. 이에 반해서 반지성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바라는 것과 아는 것을 혼동하는 것,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저촉되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 이런 것이 반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모두 철폐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확신하거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사관의 서적 한두 권을 읽고서 한국사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이념만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문유석은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무솔리니도 평생 자기 소신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생각한다면 언제나 자신의 결론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주저없이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관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뭘까요?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멋있게 판결을 통해 드러내보고 싶은 욕망이다. 이것이 법관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판결문은
같은 입장의 식자층에서는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막상 그런 판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대중들은 심정적인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당위로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또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논리나 당위가 아니라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은 비판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우선 방어 본능이 발동해서 반발하거나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한다면 비판받는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능동적 지위가 되기 때문에 훨씬 관대해진다. 그래서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열광보다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을 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유석의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좌와 우, 여와 야,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문유석의 이 외침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문유석의 판사 유감에 주는 제 별점은 3입니다.